인간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17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 끝에 저희가 2주에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었나봐요. 우리는 이제 2주마다 보긴 하는데 방송은 일주마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주 쉬는 줄. 네. 2주 분량을 녹음하다 보니까 2주마다 보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네.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동안? 저요? 네. 저는 책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계속. 진도 좀 나갔습니까? 자살? 그걸 물어볼까봐 내가 준비했죠. 준비를 했습니다. 34장 썼습니다. A4로. 그러면 야 책으로 원고지로 하면 뭐 38, 24 한 250몇 썼는데 아직 멀었죠. 뭐. 한 80매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A4로. 그러면 3분의 1 넘게 쓰셨네요. 넘게 했네요. 반. 안 하면 혼날까봐. 건 대표님한테. 고맙습니다. 올해는 넘기겠네요. 어쨌든. 아니죠. 올해 안에 다 써야죠. 넘기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올해? 네, 다 끝내서 넘겨야죠. 딴 책 쓸 게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늘 기대. 뭐 했어요? 저요? 네. 저는 또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또 얘기를 좀 드려야겠네. 최근에 다녀온 현장은 서울대병원 10월 3일 날 개천절이었죠. 그때 딸내미랑 딸내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놀다가 그 7시 매일 추모 집회를 하거든요. 그 집회 참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 데리러 갈 겸해서 좀 미리 가가지고 도착해서 현장 취재를 좀 했죠. 그래서 그날 그 검사 기록지 있잖아요. 의사들이 했던 의료 진료 기록 이거를 공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입장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취재하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의무 기록지에 뭐 그러니까 위에서 직접 지시했다 이런 기록들이 다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뭐 이게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백선아의 주장이 관철이 선 분이기 때문에 보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남북 경협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성공단, 금강산 이 정도는 또 기억을 하시잖아요. 근데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남북 경협 사업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88년도부터. 그래서 뭐 임가공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북의 농산물을 수입 오시는 분들 또 북에다 직접 투자를 해서 이제 공장을 만드셨던 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맛대로 촌따개라고 치킨 배달점을 만들었던 분도 있어요. 북에요? 네. 진짜 배달부가 있었어요. 네. 전단도 뿌리고 뭐 쿠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10마리 시키면 플러스 1마리 이런 식의 그런 제도도 운영했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 또 금강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뭐 거의 2,000 몇 개가 됐죠. 근데 이제 5.14 때문에 완전히 다 쫄딱 망한 거죠. 적게는 뭐 몇 억에서부터 많게는 몇백억까지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주목은 금강산 그다음에 개성공단 정도로 주목이 됐잖아요. 네, 이런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렸던 남북 경협하신 분들은 거의 지원 못 받고 지금 어렵게 사시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절박한 상황인데 이분들이 이제 결단해가지고 10월 4일부터 100일 농성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합청사앞에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SNS에서 보시는 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 추운데 또 농성하시거든요. 그래서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식을 안 전해주셨으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데. 홈페이지 보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자체로는 지금 저작권 소송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하고 있고요. 승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건어물 공동구매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시고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드립니다. 동해바다에서 해풍에 건조한 오징어, 황태를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는데 지금 그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뭐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최순실 게이트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남기 농민 그 부검 영장 신청 관련해서는 많은 조작되고 뭐 불려지고 네. 왜곡되고 그런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유리하게. 이제 돌아가신 지 보름 정도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다른 방면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죠. 유족 백도라지 씨께서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모욕하는 일은 그만두기 바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부디 사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이런 일련의 일들. 네, 어떤 지금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이게 범인이 명확하잖아요. 타살을 시킨 범인이 네. 명확한데 이거를 은폐 조작 뒤집기 위해서 온갖 이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그 따님이 둘째 따님 백민주아 씨가 뭐 발리에서 있으면서 뭐 발리 여행 가서 무슨 뭐 페북에 뭐 글을 올렸다 이런 식의 이제 왜곡 보도를 하고 국회의원 김진태 그 유명한 김진태가 또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빠지지 않죠. 왜곡 발언들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핵심은 그거였어요. 병원 측의 이제 기자회견 후에 가족들이 적극적인 연명 치료 안 했다.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사망하신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걸로 해서 가족들을 공격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자유청년연합이라고 하는 이 수구 단체에서 가족들을 고발 조치를 한 거예요. 살인 혐의로. 그렇죠? 살인 혐의로. 네, 안락사 시켰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엄마 부대들 또 나타나가지고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부검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병원 앞에서 직접 하기도 했었죠. 이제 이렇게 패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공격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 때부터 시작해서 쭉 반복되고 있어요. 일베에서 먼저 이런 말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받고 언론이 받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총 공격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패턴 우리가 많이 봤죠. 그동안. 괘씸죄잖아요. 그러니까 홍가희 씨도 그렇고 백남기 유족분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괘씸죄인데 어떤 괘씸죄냐면 정권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변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옳은 얘기를 했고 또 그게 권력의 중요한 치부를 건드리는 이제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행동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 무사하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이게 일파만파로 확장이 돼서 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자의 발언 혹은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대중들의 네.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죠.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그 불씨를 꺼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권의 공작이랄까 이런 게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에서 밀리고 예를 들면 진실과 정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하고 명분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그랬고 또 백남기 농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 싸움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대포로 사람을 죽여놨는데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얘네들이 명분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인신공격으로 들어가요. 네. 그 사람을 명분 싸움에서 꺾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일본이 독립운동가들을 공비라 그랬잖아요. 네, 공산비적. 네. 왜냐하면 명분으로는 안 되거든요. 저놈들은 독립운동을 한다. 나쁜 놈들이다 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비적이라 그랬단 말이야. 공산비적. 쟤들은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내도 공유한다. 뭐 쟤들은 재산도 막 이런다. 이런 식의 이제 온갖 악성 루머를 퍼뜨리지 않습니까? 삐라를 통해서 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패턴이다. 네네. 그래서 사실 세월호 때도 홍가희 씨의 발언이 홍가희 씨는 예측을 못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험했던 거죠. 저 발언을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저게 공감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지 않느냐. 근데 명분상 구조를 촉구한 그 발언에 대해서 명분을 갖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인신공격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의 특징이 뭐냐면 끝을 내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거의 괴멸시키려고 하는 듯한 아주 지독한 공격을 퍼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현재 정권이 말기적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는데 작은 불씨에도 이거를 아주 이렇게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공포와 원한을 느낀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원한을. 사실 이제 이 박근혜 정권이 뒤끝이 장렬을 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사람들은요. 정의로운 사람들이나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면 굉장히 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주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죄의식을 자꾸 자극해서. 그러니까 악인들이 선인을 싫어하는 이유, 훌륭한 사람을 싫어해서 끝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자꾸 보게 되니까 그 자체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존재 자체가. 네, 존재 자체가. 뭘 안 해도. 그래서 이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적이라든가 옛날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요. 자기들의 죄의식을 계속 비춰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는 자체가 싫고 견딜 수 없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강렬한 적의가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현재의 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우익 세력들이라 그럴까요? 정신병자 집단이라 그럴까요? 이제 어머니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어버이 연합 뭐 이런 모임들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심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통제 불가능의 어떤 그 상태에 있지 않느냐.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그만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러한 어떤 잔인한 공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부대 제가 오늘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 미장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제 위에는 그 뉴라이트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를 하는데 이 아줌마들이 이제 평상시에 무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자영업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무력한 사람들이 사실은 원하는 거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 힘을 이제 박근혜 정권이 제공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거의 동일시해요. 정권과 자기를. 그래서 박 정권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영광을 같이 나눠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좋아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게 인간 본성의 발현?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력한 거를 강한 힘에 빌붙어서 그 힘을 과시하는 걸 통해서 동일시하려고 하니까 이건 병적이죠. 그래서 주로 타인에 대한 공격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한 공격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게 전혀. 그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고 또 이제 이 엄마 부대나 이런 어버이 연합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혐오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영화 보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있죠.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노동 야학도 좀 하고 이런 착한 청년이에요. 근데 광주에 가서 진학군으로 동원됐다가 그렇죠. 죄 없는 여고생을 실수로 쏴 죽이죠. 실수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건을 반성을 하고 반성할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수니까 그냥 상처 치유하고 곧 이제 이겨내고 아파하고 그 여학생한테 미안해하고 충분히 사죄하면 좋은 사람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심각한 죄의식 때문에 자기가 미워하던 경찰에 들어가서 경찰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찰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으니까 고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동료 경관들이 압력을 넣죠. 고문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문하는 그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되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고문을 해요. 동료 경관들이 보기에도. 거의 정신을 잃었다랄까? 지난번에 저기 우리 전경 무대포 직접 발사했던 전경의 그 심리 비슷한 거죠. 느낌 나네. 그러니까 막 압력이 들어와서 고문을 해라. 나는 싫어. 근데 해야만 하고 그 상황에서 정신적 붕괴가 왔을 때 끔찍하게 잔인한 고문을 해서 이제 고문받는 사람이 그때 이제 변을 받다 그럴까요? 되게 손에 묻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씻으면서 그래 이제 다시는 내 손은 깨끗해질 수 없다. 라고 얘기하죠. 이 자기 혐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은 더러워졌다. 그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거울 보면서 화장실에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런다고요. 넌 나쁜 새끼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나빠지는 삶을 살거든요. 끝없이. 그러다가 이제 이 주인공은 도저히
그런 상태에 살다가 인생이 이제 파탄이 나니까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 기찻길 위에 서서 돌아가고 싶어 이러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는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기찻길 위에 서서 나 돌아가고 싶은 시절조차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차례차례 나쁜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박근혜 정권에 가서 밥 수저 주니까 찾아가서 밥 먹고 뭐 시키는 거 좀 하고 이랬는데 세월호 유족들을 모독하는 일에 동원이 된다든가, 뭐 이제 아니면 인신공격을 하도록 이제 압력을 받았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 나도 포함되죠. 나를 사랑한다 정말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괴롭힐 수는 없거든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건 더 쉽지 않아요? 가책이 없네. 그런 가책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성향, 공격 성향, 자기를 공격하려는 성향이 타인을 공격하려는 성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한 극렬성을 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모두에게 칭찬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애정 결핍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다수에 의해서 비난이 들어오면요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두에게 사랑받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다수가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들면 거의 내가 왜 살지?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내가 틀렸나? 저놈들이 틀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누구를 몇 년을 같이 살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너는 사실은 나쁜 인간이야. 착한 사람한테. 그럼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 거는 아주 일반적인 심리인데 이게 1대1 관계에서 고립됐을 때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수가 나를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이제 또 이제 그 증상이 심해지는 건데 이제 문제는 사실 다수 그 입장에 같이 서 있는 다수는 목소리가 안 크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목소리가 안 크고 현상적으로는 부각이 안 되죠. 네, 부각이 잘 안 되고 언론도 안 타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예를 들면 일본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면 독립운동하는 사람 칭찬하는 글은 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게 됐을 때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힘. 결국 가까운 사람, 민중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악인들이 나를 극렬하게 공격할수록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당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한테 칭찬받으면 안 되죠.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야당 정치인들이 새누리당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한 명한테 칭찬받으면 되고 그 악인들한테는 칭찬받을 필요 없죠. 오히려 그걸 수치로 느껴야죠. 박근혜가 날 칭찬했다 그러면 한강에서 뛰어내려야지. 자살해야지. 나 잘못 살았구나 여태까지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치로 느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큰일 하고 있다라는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정권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한국 사회의 변혁에 기여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욕을 즐겁게 받아들일 줄 아는 악인들의 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마녀 사냥 얘기를 많은 곳에서 보잖아요. 마녀 사냥 네. 당한다. 네. 그래서 힘들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하는데 내 막상 말씀을 들으니까 아 진짜 상상보다 훨씬 진짜 사람을 네. 많이 힘들게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또 그 마녀 사냥의 대상 그 수국 꼴통들의 마녀 사냥의 대상이 백남기 농민 유가족 분들이잖아요. 맞아. 우리 이제 옛날에 사단이 있어야 인간이다 뭐 이랬는데 조상님들이 그중에 측은지심이라고 있거든요. 인간의 고통, 이웃의 고통 앞에서 연대감을 느끼고 같이 공감해주는 이런 이제 심리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인간이다.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거기서 출발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백남기 농민의 가족분들이 사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사람들한테 뭘 정의를 요구하고 뭐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아름다운 심성 아주 그걸 포기했을 때 인간 이하로 전락하는 그 심성은 버리지 말아달라. 니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부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듣겠죠 당연히. 어쨌든 지금 최순실 일당이 이 모든 이런 박근혜 정권 들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자기네 패턴대로 조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굉장히 반인간적이고 저열한 아주 그
최하급의 그 양아치 이하죠 이거는. 인간 말종들이나 하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지금 농락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든 빨리 끝내는 것이 끝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결국 이러한 인간들한테 굴복해서 무너지는 것은 정신 건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도망쳐서 숨어 있다고 사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지.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연대해서 열심히 싸워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의 길을 포기한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들은 아마 육감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당장에는 뭐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치킨이 기다리고 있겠죠. 당장에는. 하지만 보이겠지만. 사람의 길을 포기한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답을 안 주실 거죠?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자기들도. 있을 거니까. 네. 사람의 길을 끝까지 걸었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너희들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람의 길을 포기했을 때 끝에 뭐가 있을지. 그 끝에. 이게 전달되면 막 소름이 확. 네,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네요. 끼치겠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사람의 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좀 세게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마녀 사냥하는 애들은 진짜 막 밑도 끝도 없이 완전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다. 뭐 이게 그래도 그나마 관심은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걸 또 표현은 또 말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이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표현도 좀 많이 해주고 그 행동에 뭐 크고 무겁고 가볍고 이런 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세월호 리본만 달고 다니는 건 봐도 힘이 나는 맞아요 진짜 그런 작은 행동부터라도 좀 하나하나 우리가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이제 1부? 네 이렇게 17회 1부 미친 뉴스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맙습니다.